네,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가템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방송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카페에 리포터들은요, 보통 증권사들이 커버 안 하는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리포트는 없어요. 제 카페는. 삼성 SDI는 왜 하느냐? 요런 거는요, 제 감각 찾으려고. 삼성의 SDI가 GM하고 공장을 짓는다고? 이러면서 삼성의 SDI를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쭉 해보면 여타 종목에 대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삼성의 SDI 리포트는 증권사마다 다 싸는 거니까 제가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하 대표가 이런 걸 썼어? 한다면, 하 대표가 지금 감각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증권사들이 없는 리포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에는 증권사 리포트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그럼 핫 종목 한번 할까요? 네. 자, 미래나노텍 한번 최근에 큰 양봉 생겼다, 음봉 생겼다. 외국인들이 퀀터 펀드들이 샀다 팔을 때서 그런데요. 미래나노텍 한번 증권사 리포트 없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미래나노텍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3분기까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9%인 2차전지 소재, 수산리튬 미세가공,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핵심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JNK라는 회사를 작년 2월에 지분 85% 365억에 인수했습니다. 요게 지금 회사 이름을 미래첨단 소재로 바꿨는데,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이렇게 잘게 분쇄하는 설계를 하고 장비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설계해서 장비를 생산하니까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강하겠죠. 이걸 가지고 양극재 소재, 수산화 리튬, 지르코늄, 텅스텐, 이런 주로 수산화 리튬이죠. 요거를 미세 가공해서 공급해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NNF 이쪽에다가 공급을 해왔죠. 해오다 양극재 소재 업체들을 하니까 당연히 JNK를 미래나노텍 인수하니까 이 사업이 돼버린 연결재무제표로 잡히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한 53만 톤 정도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2공장을 올 상반기에 건설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가공 능력이 4만 톤까지 확정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매출이 500억이었는데 올해는 3,500억을 제시한다. 이 3,500억이 JNK인데 미래첨단 소재인데 지분 85%니까 요거의 85%가 미래나노텍의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겠죠. 그럼 미래나노텍이 이 부분 매출이 급증한다. 다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거는 분쇄해서 잘게 오게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사장님 최근 인터뷰 보니까 물기를 엄청 빼버리는 그런 무수리튬, 무수수산화 리튬이겠죠. 그래서 요거와 강원에너지도 이런 회사라서 제가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가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는 배경은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니까 되니까 이 부분이 미래나노텍의 성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면 양극재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미세 가공해주는 그런 미래나노텍도 수혜주는 분명하다. 다만 이게 제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매출의 성장성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그 속에서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어디 될지는, 가공 마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잖아요. 본격 매출이 됐을 때.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률도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이 회사는 좀 형편없었어요. 실적이 형편없었는데, 이제 회사의 제가 한 잔소리 한다면요. 환율 하락에 대비해서 통화옵션 선도계약 요구해가지고 작년 9월까지 환율이 막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340억이나 총 손실이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평가 손실입니다. 실현 손실이 아니고. 근데 지금 환율이 다시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되는 제조업체들이 어설프게 환율의 변동성 줄인다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조만 열심히 하시고 이건 운명에 맡겨야지. 예전에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이 일본의 그 뭡니까 노무라 증권 자료를 가지고 항공은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 예측하고 막 애를 많이 쓰다가 나중에 한 말이 아 이거 다 헛짓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냥 버는 해는 벌고 잃는 해는 잃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더라. 네, 굳이 머리 써가지고 일일이 해봐야 오히려 더 나쁘더라. 그게 조중훈 회장 얘기였는데요. 제조업체들이 함부로 이런 거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괜히 그 환율 하락 지금 환율 올라가면 또 안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들은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 있죠. 아직 미래는 특히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 이러니까 미세가 뭔지 모르는 펀드 매니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제대로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싸다 비싸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장성은 있다. 수익성은 모르겠다. 근데 수익성은 오래 지켜보면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매력도는 높다. 다만 좀 매매는 좀 발빠르게 하는 게 좋겠더라. 유망주는 유망주인데 아직 미완의 유망주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좋겠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내용 아시죠? 재원의님 하이드로리튬 IR 이사님.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제 같은 고급 인력이 제가 IR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 제가 강조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애청자님만 저는 잘 돼도 됩니다. 우리 애청자님만 잘 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로리튬은요, 제 카페 자료를 보면은, 지금 하이드로리튬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작년 추석부터 하이드로리튬 쓴 거 아닙니까? 이때 작년 추석 때는 막 이때인데요. 처음에 제가 하이드로리튬 누가 얘기할 때, 그때 코리아에 쓰이잖아요. 얘기할 때, 지금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보다 더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됐다.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막 뻥치고 우회상장하고 한두 번 봤냐. 제가 막 그때는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무슨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지금의 정토방에 나쁘게 하는 얘기를 제가 했다니까, 작년에.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차이점은 저는 지적 호기심이 많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가 수산을 좀 정제가 중요하다. 돈 찍는 기계다. 이러니까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때 저한테 들어왔을 때가 요때였죠. 요때 들어와가지고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랬거든요. 이때 들어와서 이때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그래서 무슨 주가 올라가 나한테 바람 잡냐 막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가 대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진하다. 전웅 박사라는 사람이 충분히 우리 합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해서 아마 이때 아마 우리 정혜원님들한테 추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이드로리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하여튼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우리 애청자님 잘 되시고 우리 하이드로리튬, 오바리튬, 우리 2차전지 잘 돼서 우리나라 산업이 정말 반도체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세계적으로 정말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멋진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멋진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참 우리나라 그 모든 사람들이 국가 간의 상식적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만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이런 좋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블로거를 제가 보면요. 한국 사람 다 친절하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이다. 네. 그 지금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우리 유튜브가 갔던데 보니까 심심해 죽겠대요. 할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노는 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뭐 엄청 하지 않습니까? 참 창의력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이 다 열심히 똑똑해요. 그래서 학교를 치면 특목고야.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돈 벌기는 미국이 좋고 사람들이 어리숙하니까요. 돈 쓰기는 한국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그거 하나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제가 글로벌 마켓 이런 거 밤에 미국 시장 개장하면 제가 보거든요. 미국 시장 어떻게 하나. 근데 그걸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환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더라고. 그걸 보면 제가 또, 야, 나도 공부 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구나. 참, 다들 정말 열심히십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국민이시고요. 자, 스티브님 서진 시스템은요, 제가 주말에 업데이트 할게요. 제가 지금 리포트 지금 하고 있는 게 TNR 바이오팹, 바이오라서 참 일이 많네요. TNR 바이오팹하고 지노믹 트리를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빨리 리포트 쓰고 주말에 그러니까 지노믹 트리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TNR 바이오팹은 사실은 전에부터 제가 관심을 두고 상당히 방귀를 뀌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장에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아도 미국의 존슨앤존슨은요, 존슨앤존슨 그 CEO가, 이 존슨앤존슨은 세계 5대 제약 회사거든요. 이 CEO가 한국 와서 여기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네, 이 코딱지만의 CEO가 유한여행 안 가고요. 이런 코딱지만의 회사가 그만큼 3D 프린팅에 뛰어난 회사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리포트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9시 40분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 경험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을 때 심리적으로는 우리 시장은 9시 30분에서 40분까지 심리적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엔 우리 시장의 수급이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지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 시장의 심리적 영향에 좀 벗어나는 국면인데 살살 분위기가 좀 바뀌나요? 이어플로우가 보합선 정도 왔고요. 금양, LNF, 신흥 SEC가 플러스 났네요. 더구전자, 좀 전에 저거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남달리 보이시죠? 아, 이 종목은 대표가 원통형 배터리 쪽이래 얘기했구나. 원통형 배터리가 좀 이번에 지금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를 넓히고 있구나. 또 이건 또 LFP 배터리구나 하시겠죠? 하이볼 강세네요. SM이 큰 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 전에 몰랐는데요. 지금 뭐 중국의 공자 학당 전 세계로 엄청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어도 엄청 했었거든요. 국가적 지원을. 근데 지금 우리 세종학당 네, 자발적으로 한국어 수강생도 엄청 적고 대학교에서도 지금 한국어 일본어 이런 거는 막 엄청 줄어드는데요. 한국어 좀 배우려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난리 그런 이유가 다 우리 문화의 힘 아니겠습니까? 문화의 힘. 그래서 이게 SM 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쨌거나 BTS가 군대를 갔는데요. 참 그런 거는 참 앞으로는 좀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네 클래식 이런 것들은 막 국제 콩쿠르 2등해도 막 군 혜택을 주고요.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아직도 대중문화는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네, 클래식 이런 거는 막 고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뭐 클래식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자,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요즘 뭐 블랙핑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우리 아티스트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대도 좀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때문에 우리 하이브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죠? BTS 군대 보내는 바람에 저는 저한테 주가의 부정리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IT는 계속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시간이 가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마이크론이 좀 빠져가지고요. 오늘 삼성 SDI, TNL 바이오팹 조금씩 강원 에너지도 제가 분석 한번 해봐야 되는데 무수 수산화 리튬이라 그랬더라고요. 물을 쫙 빼는 건데 다음에 SPG 이거는 로봇 쪽입니다. 제로주주에 조금씩 고개를 뜨네요. 레인보우도 그렇고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9시 47분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요 17분 전에 비해서 148억 팔았네요. 금융투자는요 256억 팔았네요.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막 요 정도 외국인 매도 가지고는 시장이 견딜만 하다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요 아까보다 코스닥 시장을 좀 파네. 419억 팔았네요. 419. 코스닥을 좀 야무지게 팝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보니까 예전에 에코프론이 이런 종목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요 아까보다 순매도가 줄었네요. 131억 줄었습니다. 오늘 사모펀드가 좀 많이 파네요. 사모펀드가 64억. 사모펀드 이쪽은 공매도도 잘 해요.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매도가 커지는데 그래도 낙폭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양시장 순매도인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도가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내내 외국인들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어떤가요? 환율은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져서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율은 지금 보합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환율도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거나 지금 환율의 수준 달러당 1320원대면요.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할 건 아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1300원대 접근할 때부터 순매수가 급감했고 순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오늘은 양시장의 순매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동희님 제 카페 이름요. 제 카페는 여러분들이 제 카페 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식 투자는 남 따라가면 망하더라. 모든 경제가 그렇습니다. 남 따라가면 망하더라. 오늘 하이브가 좀 플러스가 좀 돋보이는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좀 이번에 카카오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그 경거망동이 카카오 주들한테 큰 피해를 줄까 제가 상당히 걱정인데요. 어제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청자님 중에 큰 손이 있으시면 항상 염두에 두실 게 금감원은요 이 매수가에 매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에 걸어놓고 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매도가보다 한 단계 위부터는 시세 조정으로 봅니다. 여기 조정은 여기를 그래서 많이 사시는 분이 위에 호가로 이렇게 막 주물러 사시면 몇 회 이상이면 시세 조정으로 내규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호가로 주식 사실 때는 큰 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세 조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아마 그 2월 28일 날 카카오 엔타하고 카카오가 한 100만 주 이상 샀지 않습니까? SM을 그때 어떻게 호가 주물러서 샀는지 만약에 위에 산다고 위에 처질러 샀으면 이게 횟수가 여러 번 나온다 이러면요 이것도 시세 조정에 걸리거든요. 시세 조정 상당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시세 조정하고 미공개 정보가 증권거래법에서 가장 엄격히 다루는. 근데 이런 상식 모르는 분 많아요.
자, 다시 코스닥이 좀 밀리는군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파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장에, 그래서 카카오 경영진들 그 정도 모를 거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만 9시 48분부터 양시장에 파는 바람에 지금 지수가 또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 동향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공개 매수 기간에 그렇게 산 것도 보면 그것도 뭐 당연히 시세 조정 주가 하락을 방지해서 위로 초올려 샀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식이 있는 이 사실 변호사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요 주식을 매매를 활발히 하는 변호사도 알까 말까? 저처럼 경험이 많고 주변에 선수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경험해야 아는 거죠. 저거는 뭐 제가 볼 때는 100% 기소는 될 겁니다.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다툴지는 몰라도 충분히 기소거리는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앞으로 터져 나오면 카카오가 그동안에 다시 카카오 모빌리티 해서 상장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 조언을 드리면요. 네이버는 안 그러듯이 카카오가 이렇게 자꾸 띄어서 상장해버리면 카카오는 그냥 껍데기 지주회사가 돼버리거든요. 네이버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를 합병하고 카카오 엔터도 카카오를 합병하고 그래서 구글이 유튜브를 분할 안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분할 안 하듯이 카카오페이도 카카오를 합병하고 해서 카카오를 좀 제대로 키우는 걸 하셔야지 그냥 뭐 카카오 미용실도 아마 냅뒀으면 카카오 미용실도 또 분리해서 상장했을 거예요. 또 이제 그런 IPO에서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이런 거 돈 벌지 국리 그만 좀 하고 주주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하이브가 강세를 보이고 SM도 그 카카오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합리적인 지적이죠.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본질을 좀 키우려고 해야죠. 어떻게 잘라가지고 돈 벌 국리만 맨날 해가지고 주주들의 피해를 입고요. 자, 그러다가 지금 외국인들 9시 50분부터는 다시 순매도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이듯이 지금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리시스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하기 매우 힘듭니다. 환율이 그렇게 올라갈 환경은 아니라서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큰 폭 하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국적 재료였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마치더라도 장중에 계속 여러분께 수급 상황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아님 유닛 테스트 숙제가 많아지는군요. 유닛 테스트도 제가 안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요. 시간 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아님.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의 수급인데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더라. 근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순매수 하지 않을 거는 뭐 확실한데요. 순매도를 할지 얼마나 할지 이러다가 5장의 순매도를 줄일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 말씀드렸듯이 비농업 부분에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이면 이번에 FOMC에서 0.5% 인상하겠더라. 근데 이하면 주식시장이 호재거든요. 호재는 호재인데 비동업 부분이 20만 개 이하일 때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보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주말을 또 염두에 두고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래서 좀 확실히 똘똘한 종목 아니면요 웬만한 종목들은 현금 비중을 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고 주말을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게요. 네, 휴마시스 지금 플러스 났네요. 자, 우리 정혜원님, 프로회원님, 휴마시스 상승의 의미를 아시겠죠? 소부장들은
동진 세미캠 최근에 좀 빠져서 그런가요? 반등 정도 하는데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소부장이나 IT는요 상반기 내내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캠트로닉스가 좀 플러스 나는데 캠트로닉스 최근에 리포트 올렸으니까요. 캠트로닉스 제가 오래간만에 리포트를 올렸으니까 근데 여기 종목 리포트 들어가셔가지고 캠트로닉스도 있어요. 캠트로스도 있고요. 캠트로닉스도 있거든요. 캠트로닉스도 나름 좀 개성이 확실한 종목이에요.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하지는 못하겠고요. 봐두실 만한 회사입니다. 컴투스는 오늘부터 서머즈 크로니컬 전 세계 170개국 서비스 시작했다. 제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위메이드 오늘 약세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개장 전에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실버게이트라든지 비트코인들이 빠지니까 그 심리적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게임은 지금 상황은 여전히 미러엠 글로벌은 서비스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제가 계속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8만 6천 어제 19만 돌파했는데요. 이제 19만도 돌파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바람 불면 앞으로 만약 게임즈에 바람 불면 아니면 위메이드 쳐다보고 있다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면 따라 붙는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이버 올라가고 SM 빠지는 게 의미가 큰데요. 주주를 위한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쪽도 대체로 TNR 바이오팝 계속 제가 정현님 프로님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 제가 분석해가지고 리포트 올려놓겠습니다. 조선주들 고만고만 하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역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판다면 또 2차 전지를 팔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도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노베이션, LG화학 이 네 종목 집중 매수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의 지금 매도는 좀 2차 전지에 집중됐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쪽이 아무래도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되니까 지금 지수가 밀리네요. 자동차도 마이너스 들어갔습니다. 바이오도 마이너스고요. 네, 금융은 납부, 은행 납부이 좀 더 커지네요. 아마 외국인들은 은행주도 좀 팔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 봐서.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에도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좀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주말에 맺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장중에 계속 외국인 동향이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9시 54분부터 양시장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계속 제가 체크하면서 장중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꼭 누르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저는 주말에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주신 숙제 리포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불의 가태문이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